안녕하세요. 최윤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리버싱 기초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버싱이라는 분야는 IT 중에서 특별히 정보보호학과에 관련된 학생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 독특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네, 그래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저희만의 차별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개념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버싱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리버싱이라고 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공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약자인 리버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역공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뭔가 뒤집는 거, 그러니까 뭔가 완성품을 다시 그 분해하는 형태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구조 같은 거를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구조나 기능이나 동작을 분석하고 원리를 이해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학,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다시 역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리버스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주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과정으로 돌아가는지를 직접 분석하면서 차차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전공자들, 정보보안과 학생들이 하는 게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제 통칭 저희는 리버싱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특히 이제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결과물에 해당하는 exe 파일 같은 그 완성된 파일을 소스 코드 없이 직접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업무는 언제 많이 할까요? 뭔가 역추적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겠죠?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악성 코드입니다. 지금 악성 코드는 개발자가 내가 악성 코드를 배포하면서 코드를 같이 배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악성 코드로 동작하는 다양한 파일들을 이제 분석자들, 소위 말하는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직접 이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리버싱의 방법도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적 분석은 파일의 겉모습을 분석하거나 약간 그 실제 디버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일이 어떤 종류를 갖는지 어떤 헤더 정보가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과정을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디버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다양한 디버거들이 있는데요. 그 디버거에서 디버깅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흐름이나 플로우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어떤 메모리를 참조하는지, 어떤 변수값을 갖는지, 어떻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리버싱의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리버싱의 팁이라고 하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랑? 구글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겠지만 이제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리버싱은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또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제 겪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하실 때는 자꾸자꾸 반복을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의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코드는 요겁니다. 소스 코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C++로 짠 코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메인이 있고 메시지 창을 출력하는 그런 구문이 있는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이게 실제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이게 아마 EXE로 될 거고 그 EXE가 메모리상에 올라가겠죠? 메모리에 올라가면 결국은 뭘로 올라갈까요? 0101 하는 바이너리 파일의 형태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이너리로 보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얘를 묶어서 헥사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헥사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파일 자체를 저희가 에디터가나 또는 이런 그 뷰 형태로 보게 되면 친절하게 이런 구문 소스 코드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헥사 코드 형태로 나옵니다.
시절은 010101이지만 이런 식의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문자열로 나타나겠죠. 네, 그런 문자열을 또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출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실제 exe 파일, exe 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소스 코드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건 뭐냐? 네, 이 헥사 코드를 봐서는 이제 소스 코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제 exe 파일 결과물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서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전문가들은 뭐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몰라요. 이거를 저희가 디버거나 또는 리버싱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소스 코드처럼 친절하진 않지만 대충 보면 뭐 콜, 점프, 푸시, 무브 뭔가 이렇게 약간 코드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이게 뭐냐면 기계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셈블리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헬로 월드 EXE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웜이나 악성 코드다. 악성 코드 샘플이라고 하면 악성 코드 샘플의 소스는 저희가 구할 수 없지만 얘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셈블리 코드는 이거는 저희가 리버싱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걸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작성된 헬로 월드를 가지고 EXE를 만든 다음에 한번 이 리버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강의를 천천히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친구들에 따라 버전이 틀리겠지만 저는 2019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 이후 버전이면 다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C++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C++ 컴파일러는 반드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다른 그런 코드 에디터 컴파일러를 쓰겠다. 그러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강의 기준이 비주얼 스튜디오인 뿐이에요.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리버싱 해주는 디버깅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뮤니티 디버거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이뮤니티 디버거는 다음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쉽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올리 디버거, 뭐 x64, dbg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의 화면이 UI가 비슷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뮤니티 디버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p뷰어라는 게 있어요. 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참고로만 할 겁니다. 뭐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뮤니티 디버거 두 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소스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메인 함수 하나고요. 메인 함수인데 이제 tmain인데 이건 좀 에러를 없애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tmain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라는 API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API 함수를 쓰면 실제 윈도우의 기본 얼러트 창이죠. 얼러트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파라메타를 4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4개를 사용하고 있고 첫 번째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대화창에 나오는 글자 문자열이네요. 세 번째 파라메타는 위에 제목 표시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MBOK는 뭘까요? 확인 버튼 하나만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을 더 주면 캔슬 버튼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실 때는 반드시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릴리즈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서 바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빌드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성 관리자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릴리즈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4비트가 아니라 그냥 32비트로 컴파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x86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하실 사항이 저희가 디버깅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 주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메모리 주소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소를 매핑을 하겠죠. 얘가 EXE를 만들면서 메모리상에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 고정 주소로 하게 되면 네, 이거를 해커가 변조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랜더마이즈하게 주소를 막 해요. 그렇게 되면 분석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랜더마이즈한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메뉴로 가셔서 해당 프로젝트 속성에 가시면 네, 링커라는 속성이 있어요. 링커라는 데에서 고급으로 가셔서 임의 주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이걸 아니오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해도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실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exe 파일을 만드시면 네, 본인의 계정 정보 아래 소스라는 파일 아래 리파지토리라는 폴더 아래 프로젝트 이름이 생길 거고요. 이제 제대로 하셨으면 릴리즈 모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helloworld.exe라는 파일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helloworld.exe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거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 이제 요거 작업하는 컴파일러랑 p뷰어 필요하신 경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디버거를 쓴다고 했는데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helloworld.exe cpp 파일을 exe로 만들려면 컴파일러가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에게 이 소스 코드가 제공이 안 되고 exe만 제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네, 디버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디버거를 이용하면 디스어셈블러라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언어 수준으로 C나 C++처럼 하이 레벨 언어가 아니라 로우 레벨인 어셈블리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디버거는 이미니티 디버거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실습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니티 디버거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만 화면이 뜨고요. 네, 파일의 열기 메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실행 파일을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네, 크게 4개의 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코드 뷰, 덤프 윈도우, 레지스터 윈도우, 스택 윈도우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CPU 창이라고 불러요. CPU가 뭐죠? 가장 컴퓨터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실제 파일이 우리가 이제 어떤 EXE가 실행이 되려면 메모리상에 올라가겠지만 그걸 누가 처리해줘요? CPU가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CPU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그냥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코드 창은 어떤 창이냐? 네, 코드 창은 디셈블리한 코드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코드도 짜지만 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변수는 뭐죠? 뭔가 자료를 저장하거나 쓰거나 할 때. 뭐, 당연히 해커들도 마찬가지겠죠. 변수에다가 악의적인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 탈취에 관련된 걸 할 수도 있고, 해커의 이름을 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CNC 서버 같은 공격 서버를 만들려고 하면 공격 서버 IP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게 실제 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이게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CPU에서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수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지스터. 혹시 컴퓨터 구조를 들었던 친구들은 혹시 알 수도 있겠지만 CPU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가 뭐냐면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값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덤프 윈도우는 뭐냐면 덤프 윈도우는 실제 메모리상에 어떤 값이 올라가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가 실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한 게 코드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윈도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스택 윈도우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이제 저희가, 어셈블리 코드가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택을 이용을 해서 스택 메모리 안에서 얘를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서브루틴을 호출하거나 할 때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 주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 함수로 들어갔을 때, 서브루틴으로 들어갔을 때 뭐 값을 또 저장해야 되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로 스택 구조로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레지스터의 값 중에 이제 스택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스택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코드 윈도우 창을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드 윈도우 창이겠죠? 3개 정도의 구분자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코드 윈도우는 3개 정도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16진수 8자리가 나와. 이게 이제 어드레스 부분입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코드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메모리상에 이제 올라가는 가상 메모리 주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 그 코드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헥사 코드 형태로 올라가겠죠. 이제 바이너리겠지만 네,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어셈블리 코드로 보여준 걸 이제 디셈블리 코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호 쪽을 하다 보면 OP 코드, OP 코드라는 말을 좀 들어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OP 코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코멘트가 옵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아셔야 돼요. EP라고 해서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C 언어나 C++를 짤 때는 당연히 우리가 include 명령어 쓰고 메인을 하니까 시작점이 어딘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버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올라갈 때 메인부터 올라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얘가 메모리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얘를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부터 짜지만 실제 얘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executable한 파일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거는 그 전에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많은 작업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 키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프린터기를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작업을 다 미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작하는 게 딱 메인 함수가 아니라 메인을 포장한 뭔가 더 큰 형태의 실행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엔트리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메모리상 CPU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코드의 위치를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엔트리 포인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디버거에서 exe 파일을 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엔트리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PAVie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여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의 EX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 엔티 헤더스라는 카테고리 아래 이미지 옵션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랑 이미지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엔트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 0, 0, 0, 0, 0, 0 하고 그 다음에 0, 0, 1, 2, 6, F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하면 요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P 파일 구조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미니티 디버거 실행하면 나오는 첫 주소가 엔트리 포인트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디버거 관련된 명령어가 몇 개가 있어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죠. 이 디버거는 한번 말 그대로 메모리상에 올려서 그 파일의 실행을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워딩만 돼요. 백워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타트라는 명령어, 이건 다 디버그 메뉴 안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컨트롤 F2키를 누르면 재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인투 스텝 오버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포워딩 하는 거죠. 둘 다 포워딩을 하는데 오버는 그냥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함수 안으로 굳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서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인투는 콜 명령어를 만나면 그 함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메인 함수는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메인 전에 나오는 다른 함수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F8키를 주로 누르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요할 때만 F7키를 누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버깅을 하다 보면 무한루프에 빠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F9 누르면
해당 모듈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정 주소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컨트롤 고우죠? 예. 컨트롤 플러스 G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중단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실행하고 싶거나 또는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두면 좋죠.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네, 주석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 디버거에서. 주석을 입력하실 때는 그냥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석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소 말고, 그러니까, 주석 말고 레이블도 넣을 수 있어요. 레이블이 뭐냐면, 이게 주소가 0000401367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이름을, 닉네임을 붙이는 거예요. 뭐, 메인, 시작, 서브 루틴, 수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디버깅을 해볼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제가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0040126F 주소가 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뜨는 친구들도 있고 다르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명령어가 call 하고 hello world underbar security init cookie라고 아마 뜰 거예요.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F8키를 이용을 해서 계속 얘를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8키로 막 내려가다 보면 지금은 이게 그냥 막 내려가시면 돼요. 네,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네, 좀 익숙한 게 하나가 나와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 번 보시면 보입니다. hello world w main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뭘까요? 네, 메인 함수예요. 네, 메인 함수를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 오버하지 말고 스텝 인투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단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F2를 한 번만 누르셔가지고요. F2를 한 번만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아주면 다음에 찾기가 되게 편해져요. 네, 그래서 스텝 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코드들이 나오는데 여기로 딱 가면 어때요? 네, 메시지 박스라는 게 딴 하고 나타나요. 네, 말 그대로 이게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 우리가 썼던 그 API 함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친절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쭉쭉쭉 F8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콜 밑에 있는 걸로 딱 지나가면 네, 요 창이 뜹니다. 자, 우리가 EXE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뜨죠. EXE 요 결과창이. 근데 이 디버거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면 굉장히 한참 있다 떠요. 그 얘기는 뭐죠? 말 그대로 메인 함수에 진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코드들과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리버싱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예, 그냥 순서대로 실행을 보통 하지만 문자열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그 소스 코드에서 hello world라는 글자 썼고요. 그 다음에 따따따 reversecore.com이라는 라인도 썼죠. 그러면 코드 창에서 코드 윈도우 창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search for라는 명령어에서 all references 텍스트 스트링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코드에서 사용한 텍스트 스트링이 다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API 함수, 예를 들어서, 메시지 함수, 윈도우 메시지 함수 있었죠? 메시지 박스 함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 걔는 역시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Search for 메뉴에서 All Internal Module Calls를 클릭하시면 이 내부적으로 하는 API 함수들이 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분명히 사용한 API 함수는 메시지 박스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API 함수를 사용을 해요. 이게 뭐냐? 결국은 한 줄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차차 배우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리버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제 한번 여러분이 맛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코드 리버싱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거 관련해서 어떤 실습 예제를 할 거냐면 헬로 월드 EXE를 먼저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EXE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디버깅을 하고 메인 함수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들 여러분들 동일하게 나오는지 제대로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리버싱 기초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실습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